2008년 경기도 부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김미숙 씨는 그해 37이었어요. 직장에서는 능력 있는 회계팀장으로 인정받고 있었죠. 연애도 순조로웠어요. 3년째 만나던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런데 그해 봄 엄마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수가 내가 뭐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엄마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같은 질문을 하루에 10번도 넘게 반복하셨어요. 오늘이 몇 월이지? 너 언제 결혼하니? 아버지는 어디 갔니? 아버지는 이미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도 말이에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는 초기 치매라고 했어요. 그때 미숙 씨의 세상이 흔들렸어요. 엄마는 62살이었어요. 아직 젊으셨는데 너무 이른 나이였어요. 남자친구는 처음엔 이해해준다고 했어요. 우리 결혼하면 어머니도 같이 모시고 살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엄마의 증상이 점점 심해졌거든요. 밤에 잠을 못 자고 돌아다니셨어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는 일도 생겼어요. 미숙 씨는 회사를 일찍 마치고 집으로 달려가야 했어요. 남자친구와의 약속도 자주 취소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또. 이런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결국 2009년 가을 남자친구가 먼저 이별을 통보했어요. 미수가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건 너무 힘들어. 그날 밤 미숙 씨는 엄마 앞에서 울었어요. 엄마는 딸이 왜 우는지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왜 울어? 무슨 일이야? 그 순간 미숙 씨는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엄마와 둘만 남았구나.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엄마를 돌봤어요. 주말엔 함께 산책을 나가거나 옛날 사진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가끔 엄마가 미숙 씨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당신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어요. 엄마, 저 미숙이에요. 엄마 딸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 갔어요. 2012년경부터는 미숙 씨를 완전히 모르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엄마는 미숙 씨를 딸로 기억하지 못해도 항상 편안해 하셨어요. 당신 참 좋은 사람 같아요. 당신이 있으니까 마음이 놓여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미숙 씨는 그게 신기했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미숙 씨를 안쓰럽게 여겼어요. 아직 젊은데 결혼도 못하고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때? 내 인생도 생각해야지. 하지만 미숙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마가 자신을 키워준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엄마를 돌볼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2015년 미숙 씨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을 찾았어요. 번역 일을 시작했어요. 돈은 적었지만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 무렵부터 미숙 씨는
엄마와의 일상을 블로그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엄마가 웃으셨어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비 오는 날, 엄마와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작은 일상들이었지만 그 안에 행복이 있었어요. 블로그를 읽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어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당신을 보면서 많이 배워요. 우리 엄마에게도 더 잘해야겠어요. 미숙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많은 것을 받고 있었다는 걸요. 엄마를 돌보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조건 없는 헌신이 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매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2018년 엄마의 상태가 많이 나빠졌어요. 말씀도 거의 하지 못하시고 식사도 도움 없이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미숙 씨는 여전히 매일 엄마와 대화했어요. 엄마,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드라마 다시 틀어드릴게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는 대답하지 못하셨지만 가끔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가 미숙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그해 겨울,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미숙 씨의 블로그를 본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치매 어머니를 돌보는 이야기를 책으로 내면 어떨까요? 미숙 씨는 고민했어요. 엄마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눠도 될까? 하지만 댓글들을 다시 읽어보니 마음이 정해졌어요.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용기가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2019년 봄 엄마의 시간, 나의 시간이라는 책이 출간됐어요. 책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독자들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덕분에 우리 엄마에게 더 잘하게 됐어요. 포기하려던 마음을 다시 잡았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미숙 씨는 비로소 확신했어요. 자신이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엄마를 돌보느라 포기한 것들이 많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것을요.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됐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지만 미숙 씨와 엄마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는 시기에 미숙 씨는 여유가 있었어요. 그해 여름 미숙 씨는 온라인 강연을 시작했어요. 치매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을 위한 강연이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매일이 선물이에요. 사랑은 기억보다 강해요.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어요. 2021년 가을, 엄마가 폐렴으로 입원하셨어요. 의사는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어요. 미숙 씨는 병원에서 밤낮으로 엄마를 돌봤어요. 엄마는 의식이 오락가락했지만 가끔 미숙 씨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마지막 주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가 갑자기 눈을 뜨시더니 미숙 씨를 또렷하게 바라보셨어요. 미숙아. 오랜만에 들어보는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고마워. 그게 엄마가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며칠 후,
엄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미숙 씨는 슬프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13년 동안 최선을 다해 엄마를 사랑했으니까요. 장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미숙 씨의 책을 읽은 독자들, 강연을 들은 사람들,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분들까지요. 어머니가 행복하셨을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어요. 사람들은 미숙 씨를 위로했어요. 그날 밤 미숙 씨는 홀로 남은 집에서 엄마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주변 사람들은 자신을 불쌍하게 여겼지만 정작 자신은 행복했거든요. 엄마를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그 사랑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결혼을 포기했지만 더 깊은 사랑을 배웠어요. 직장을 그만뒀지만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았어요.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2022년 봄 미숙 씨는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치매 가족 지원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상황에 있는 가족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힘들죠? 저도 똑같았어요. 포기하고 싶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끝까지 해보세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미숙 씨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어요. 직접 경험한 사람의 말이었거든요. 많은 가족들이 미숙 씨를 만나고 나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해 여름 미숙 씨에게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상담센터에서 만난 한 남자분이었어요. 그분도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5년째 돌보고 있었어요. 처음엔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통한다는 걸 느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분은 미숙 씨에게 말했어요. 당신을 보면서 많이 배워요. 어떻게 그렇게 밝게 사실 수 있어요? 미숙 씨는 대답했어요. 사랑하니까요.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2023년 가을,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진심 어린 축복을 받았어요. 미숙 씨는 42살이었어요. 늦은 결혼이었지만 전혀 늦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신혼여행은 엄마가 좋아하셨던 제주도로 갔어요. 바닷가에서 엄마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엄마가 자신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지금 미숙 씨는 여전히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두 번째 책도 준비 중이에요.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다라는 제목으로요. 가끔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치매 때문에 많은 걸 포기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걸 얻었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배웠거든요. 청중들은 항상 고개를 끄덕여요.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미숙 씨의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걸 느끼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 미숙 씨에게 특별한 소식이 있었어요. 아기가 생긴 거예요. 43살의 늦둥이 임신이었어요. 뱃속의 아기에게 매일 이야기해줘요.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알려줄게. 할머니의 사랑을 너에게도 전해줄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미숙 씨는 확신해요. 엄마가 하늘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요. 그리고 축복해주고 계신다는 걸요. 어떤 사람들은 미숙 씨의 15년을 희생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미숙 씨는 다르게 생각해요. 그 15년이 자신을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와 함께한 마지막 시간들이 선물이었다고 생각해요. 기억을 잃어가는 엄마를 돌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기억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것을요. 사랑은 기억이 사라져도 남아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요. 지금도 미숙 씨는 매일 아침 엄마 사진에 인사해요. 엄마,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사랑해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지만 미숙 씨는 들려요. 너도 사랑한다. 그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려요. 사랑은 정말 기억보다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미숙 씨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쓸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에게서 배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말이에요. 그게 엄마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도 미숙 씨는 행복해요.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사랑받았었다는 걸 기억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 나눌 수 있어서 기뻐요. 이것이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 이어진 미숙 씨와 엄마의 이야기예요. 치매라는 아픔 속에서도 피어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예요. 포기하지 않은 딸과 그 딸을 끝까지 사랑하신 엄마의 이야기예요.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하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예요.